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루시드와 리비안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볼 텐데요. 공교롭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생산 규모를 높이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두 기업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됐네요. 2분기에는 리비안이 매출이 급증하면서 수익성 역시 크게 개선되었고 루시드는 2023년 들어서 계속 매출이 정체된 느낌이었습니다. 3분기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볼까요? 먼저 리비안입니다. 매출을 볼 텐데요. 3분기 매출은 1337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19% 증가했고 매출이익률은 1%, 에비타는 9% 개선했습니다. 2분기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성장 속도 면에서는 조금 둔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중 배송용 차량인 EDV 매출 비중이 30%가 된다고 합니다. 원가 측면에서는 생산이 늘어나고 재료비 포함 인건비,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이 감소해서 매출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와 일반 행정비 모두 2분기보다 증가했는데요. 연구개발비는 21% 증가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엔지니어링, 설계 개발 비용 등 때문에 증가했고 직원 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와 주식 보상 비용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행정비 역시 주식 보상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직원 증가로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연구개발 쪽 인력은 줄어들고 간접 인력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일반 행정비가 2분기에 38%에서 3분기에 32%로 줄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 매출액은 시장 예측을 넘었고 EPS는 못 넘었습니다. 장후에는 주가가 4% 정도 상승했었는데 다음날 본장에서는 2% 하락했습니다. 생산량과 인도량을 볼게요. 3분기에는 생산 16,304대, 인도는 15,564대를 했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생산은 17%, 인도는 23% 증가했습니다. 인도된 차량을 기준으로 대당 매출액을 뽑아봤는데요. 2023년 2분기까지 증가하다가 3분기에는 조금 꺾였습니다. 2분기에는 89K달러고 3분기는 86K달러입니다. 대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자 리비안도 가격을 인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다중 차량 플랫폼을 도입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원가 절감도 되는 효과를 보고 있어서 올해 생산 목표를 54,000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4분기는 14,000대 초반을 생산할 것 같네요. 재무 상태를 보면 적자로 인해 자본은 줄고 부채는 늘면서 부채 비율이 53%가 되었는데요. 2분기에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된 듯 하더니 3분기에는 더 가파라졌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보면 유동 비율이 566%에서 461%로 크게 줄었습니다. 재고도 늘어서 재고를 뺀 유동 비율, 즉 당좌 비율은 364%네요.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적자이기에 빨리 수익성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이 계속 유출 중이지만 그 폭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추가로 자금 조달을 받진 않았네요. 4분기 전망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연간 생산량을 54,000대로 보고 있다고 했고 역산한 결과 4분기 생산량이 14,000대 초반이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3분기보다 2,000대가 부족한 수준인데요. 스크립트를 보면 아마존이 성수기 연휴 배송 때는 신규 상업용 밴 도입을 제한이 되어 생산과 배송 간의 격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매출이익률 두 자릿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2024년이 되면 매출이익률 흑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2024년 2분기에 소비자 라인과 상업 라인을 폐쇄하고 아원 플랫폼에 각종 신기술을 도입한 라인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설계가 변경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진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생산 속도도 늘어나서 아원 85,000대, EDV 65,000대로 조정하여 연간 15만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변화가 2024년 2분기부터 단기적으로는 생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2024년 2분기와 4분기에 일주일씩 생산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10월에 전기 픽업 트럭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보유한 맥스팩 배터리가 장착된 아원티가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00km를 주행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옵션은 최대 644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11월 기사를 보니 인도가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옵션의 차량들은 수익성을 높여주는데 더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시드입니다. 3분기 매출은 138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8% 감소했고 매출이익률은 27%, 에비타이익률은 18%가 개선되었습니다. 매출 원가와 수익성은 나름 개선했지만 2023년 들어서 매출 성장이 정체되었는데요. 작년 3분기보다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와 판관비가 2분기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비는 주로 프로토타입 재료와 엔지니어링, 설계, 테스트 서비스로 쓰이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하면 직원 수의 증가로 인건비가 높아졌습니다. 판관비는 주식 보상 비용과 전문 수수료 부분은 줄었지만 늘어난 시설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더 많이 줄어든 만큼 비용의 비중은 더 커졌네요.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2분기에 155%에서 3분기 167%, 판관비는 2분기에 36%에서 3분기 40%가 되었습니다. 스크립트를 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5단계 비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고뿐만 아니라 차량 및 화물, 간접비 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시드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은 시장 예측을 못 넘었고 EPS는 넘었습니다. 매출의 감소는 곧 성장이 둔화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장후 주가는 4%가 하락했었고 다음날 본장에서는 8% 하락으로 마무리되었네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겠습니다. 3분기 생산량은 1550대, 인도량은 1457대고요. 2분기와 비교하면 생산은 29% 감소했고 인도량은 4% 증가했습니다. 인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루시드 입장에서는 현재 탑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당 매출액도 계속 하락세인데요. 스크립트에서는 고가의 차량보다 퓨어 제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가의 차량이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도 최저가 차량이 1억 원이 넘는 건 여전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재고 현황을 보면요. 완성품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원자재도 계속 감소 추세네요. 수주가 늘어난다면 미리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는 수주가 감소하여 원자재 구매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면 재고 보유수를 줄이기 위해 각종 프로세스와 운송 채널에 대한 예측을 높이고 있다고 해요. 재무 상태를 볼게요. 적자로 자본이 줄고 부채가 늘어서 부채 비율은 65%로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자금을 조달받기 전에 100%였는데 크게 개선을 못한다면 몇 분기 만에 바로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 같네요. 유동성은 2분기에 700%로 높아졌지만 한 분기 만에 500%대로 떨어지게 돼요. 현금 흐름에서는 영업현금 유출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차를 덜 만들어서 돈 나갈 때가 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루시드도 역시 이번엔 자금 조달 부분에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이미 전기차 소식 영상에서도 전했지만 기존 모델보다 더 싸게 나온 후륜구동 에어퓨어 RWD가 9월에 출시되었고 루시드 사파이어도 같은 달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에어퓨어 RWD는 77,400달러, 한화로 약 1억 원이고 사파이어는 24만 9천 달러로 약 3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건립한 공장에서 처음 생산이 시작되었는데요. 애리조나 공장에서 부분적으로 조립된 키트를 사우디에서 완성하는 반조립 형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간 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고 2025년까지 완전 조립 형태로 15만 대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700대 이상의 반제품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3분기 생산량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사우디 공장이 완공되면서 사우디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 판매할 때 배송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매출이 늘어야겠죠. 그리고 애리조나 공장 역시 새로운 파워트레인 제조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또 루시드 고객들은 테슬라, 슈퍼차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11월에 SUV 차량인 루시드 그래비티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은 2분기까지 연간 1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차량 납품을 신중하게 맞추기 위해 8,000에서 8,500대로 낮춘다고 이번 3분기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은 차량 납품을 신중하게 맞춘다는 것은 낮아진 수주로 더 많이 생산해봤자 재고만 쌓이니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리비안에 비하면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4분기는 각종 비용과 물류 비용이 감소하여 마진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매출이 줄어드니 변동비 성격을 가진 물류 비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떨어지는 주가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투자를 하지만 통제 범위 밖의 변수, 곧 대외적인 환경이겠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했지만 리비안은 그래도 2분기까지는 가격을 잘 방어했다고 볼 수 있고 루시드는 그 전부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췄는데요. 그것은 결국 가격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루시드의 제일 저가 모델이 리비안 모델과 가격이 비슷하니 단순히 두 기업만 놓고 보면 SUV를 더 선호하는 미국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리비안 차량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수요 차이일 것이고 곧 생산량과 인도량 지표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리비안 컨퍼런스 콜에서도 중고시장에서 아워네스가 얼마나 가격 방어가 잘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루시드가 수요 타겟을 잘 못 잡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4분기도 두 기업의 분위기는 3분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같은 2021년에 상장한 두 기업이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반된 행보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정리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